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최혜병 특검법 지금 국회에서 발의가 돼 있는 상태인데 이 특검을 통해서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는 목소리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슈들이 터져 나와서 또 최혜병 특검법 이 문제가 묻히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사안 왜 중요하고 또 앞으로 우리 국민들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오늘 또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아침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좋아하고 아끼시는 두 분 나와 있습니다. 최주몽 교수님, 신인규 변호사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봉규. 예. 자, 박정환 스팟이 네. 이렇게 9시부터 하는 하죠. 걸로 시작한 다음에 그러니까. 처음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네. 달라진 거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좀 바뀌어야 되는 거 박봉규. 아니 이거 그러면 그만하시는 거. 아니 뭔 소리예요? 바꾸라고 하시죠. 뭐 한 번을 늘리든지 아니, 순서를 봉박규로 순서를 아니 요즘에 복라인. 이제 방송가에서 예. 복라인 유일한 신인규 복라인. 변호사 네. 다들 다 놀라신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왜? 복라인이 맞냐? 어떻게 최진봉 라인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런 예. 여러 가지 의구심이 나오고 있는데 정확하신데요? 그렇죠. 혹시 우리 앵커님도 소문을 들으신 것 같은데 복라인이라는 게 있었어? 라고 굉장히 많이들 놀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방송계 유일한 복라인이기 때문에 세대와 진영을 넘은 방송 단짝, 방송 콤비로 종횡무진 활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아직 현실은 아니고 예고 중입니다. 그래서 예고 중입니다. 복라인 예. 결성이 됐으니까 앞으로 열심히 활동해 주시고 네. 최진봉 교수님이 이제 업혀가는 것 같아요. 복라인. 내가 업혀간다고? 네, 약간 느낌이 요즘에는 신인규 변호사가 이제 반대가 앞장서고 아니고? 되게 그냥 업혀 있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부반이야? 전혀. 예, 교수님께서 불철주야. 늘 불철주야. 낮이나 밤이나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 기도해 내가. 주시고 예, 끌어주시고 그럼요. 예, 앞장서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한 번 늘리라고 한번 늘릴까요? 어차피 할 것도 별로 없잖아. 아니 우리처럼 잘 나온 데가 어디 있어? 네, 생각해 늘려봐요. 보세요. 박 기자가 지금 빨리 보내세요. 뭘요? 링크를 보내세요. 빨리 보시라고. 아, 예. 카톡방, 공유. 학교에방에 네, 빨리 보내시고 공유를. 많은 아니, 분들이 봐서 솔직히 말해서 네. 아침에 하시는 것 중에 우리처럼 잘 나오는 데가 그러니까요.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래서 다른 거 박지훈 이런 거 빼시고 욕망을 드러내고 계신데 우리 그렇죠. 최진봉 교수님. 네. 자,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이슈를 한 번에 좀 분석을 해드리고 또 복라인의 또 크로스되는 모습을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박봉규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고 계신데 그래도 이슈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저희가 또 이 얘기는 예. 재밌는 얘기는 이제 뒤에 또 하도록 하고 최혜병 특검법 얘기를 바로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신인규 변호사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예. 이거 너무 걱정된다. 음. 왜냐 이슈가 너무 많이 터져 나오기 때문에 음. 오히려 최혜병 특검법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했다는 이 사실까지 드러났는데 그냥 유야무야 묻히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냐. 음. 이슈를 덮는다는 식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근데 저는 그게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음.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뭐 갑자기 산유국이 되고 이러잖아. 네. 우리나라가 갑자기 산유국이 되고 뭐 이러는데 그렇다고 해서 최혜병 특검법이나 최혜병 관련된 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국민들이 있는다 그렇게 네. 보지 않고요. 최근에도 이제 어제 뉴스에 나왔잖아요. 국방부 조사단에서도 임성근 전 사단장의 책임이 있다. 첫 조사에서. 네, 첫 조사에서 그런 얘기 나왔다는 거잖아요. 네, 첫 조사 그럼에도 결과. 불구하고 뒤집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또 누군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보여지는 상황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 폰으로 여러 번 전화를 했어요. 그것도 단순히 국방부 장관, 당시 국방부 장관과만 전화한 게 아니고 네.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전화를 했고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뭉개고 간다 그건 불가능하고 저는 네. 이렇게 보고요. 국민들이 결코 이걸 좌시하지 않을 거다. 본인들은 이슈를 덮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국민들은 이렇게 너무 만만히 보시면 안 돼요. 네. 국민들이 이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 좀 긍정적이고 낙관적이신 거 아니에요? 낙관적이라뇨. 해병대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저도 그거는 해병대 맞는데. 출신입니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해병대 그래서 출신. 지난 토요일에 신인규 변호사가 불가피하게 다른 네. 일정 때문에 참석을 못 하셨는데 혼자 좀 외로워 보이시더라고요. 외로웠죠. 근데 잘하시더라고요. 신인규가 안 와가지고 혼자 더 신나서 잘하죠. 제가 영향을 안 받습니다. 되게 밝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날 제가 해병대 티를 아. 오마이 TV는 절대 구입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날 받았습니다. 제가 자체 그래요? 구입을 하셨구나. 네, 자체로 받으러 갔어요. 받았어요, 구입하신 거예요. 받았지 뭘 무료로 구입을 해? 공짜. 돈 주고 좀 사세요, 그렇죠? 아니 티셔츠. 해병대에서 그걸 예. 무료로 나눠줍니다. 아. 거기서. 예, 예. 그래서 정인철 해병이 저한테 예. 하나를 줘서 오. 다음번에 갈 때는 입고 가도록 입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우리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네. 괜찮다. 뭐 민심을 믿고 가자. 해병대 믿고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좀 걱정이 돼요. 아니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변호사님? 저도 해병대의 뭐 그런 의지나 네. 또 국민적 여론이 들끓고 있는 건 맞는데 지금 상황이 저는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은 상황이다. 왜냐하면 지금 수사외압과 관련해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증거는 거의 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이 뭐 포렌식이 돼서 찾아가지고 나온다면은 이제 완전히 완성되는 건데 그걸 제외한 모든 증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즉 국민의힘이나 정부는 이걸 또 뒤집게 하려고 뭐 수사 외압이 뭐 죄냐, 뭐 대통령이 이런 것도 못하냐, 뭐 통치행위 비슷하게 또 궤변을 늘어놓고 있기 때문에 네. 전 이런 것들이 좀 심상치 않다. 게다가 지금 총선 때부터 의정 갈등이 있었죠. 그다음에 이제 뭐 북한에서 오물풍선 날라왔죠. 또 거기다가 또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월요일이죠. 뭐 석유에 네. 대해서 발견된 가능성 뭐 이런 뜬금없는 주제를 던졌죠. 뭐 기자들 상대로 계란말이 붙여서 먹이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슈가 너무 산발적으로 나오는 데다가 네. 지금 뭐 그 법원에서도 여러 사건들 지금 진행되는 것들이 산발적으로 튀어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한 이슈에 좀 집중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네. 지금 가장 해야 할 일은 뭐냐면은 공수처. 즉 공수처가 수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다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는 지금 시비를 못 걸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민주당도 특검이 안 되니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거고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공수처 수사를 명분으로 했기 때문에 시비를 못 걸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국민들은 공수처에게 압박과 용기를 줘서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폰에 대해서 이미 제출 내지는 압수수색 영장을 쳐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7월 31일 작년 7월 31일에 대통령실 수석보좌관 회의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회의록에 대해서 입수를 해야 된다. 이거 안 하면은요 네. 공수처는 수사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인데 사실 공수처 수사를 우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특검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어제 공수처 관계자가 정례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관계자를 소환할 계획이 있느냐 이런 취재진 질문에 아직 없다라고 답을 했고 또 이종섭 전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같은 네. 국방부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아직 소환 조사 계획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특검이 필요하다고 보는 어느 거예요. 세월에 대통령실까지 가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거예요. 공수처가 지금 신기 변호사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인력도 너무 적고 네. 공수처장 임명되고 나서 사실 수사 속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뭐 알 수는 없지만 약간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고 하면 이걸 과연 공수처에 계속 맡겨놓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물론 공수처는 지금처럼 계속 수사를 해야 돼요. 그러나 특검이 출발하고 나면 공수처 수사를 그대로 가져오면 되고요. 받아 수사하면 되고 또 공수처 인력들을 보강해서 하면 돼요. 네. 특검에 들어오는 특검 수사단으로 만들면 되잖아요.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공수처가 수사는 지금처럼 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반드시 필요하다. 빠른 시간 안에 증거 인멸도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그다음에 증거의 그 통화 기록 같은 경 1년밖에 보관 안 하거든요. 1년이 지나고 버리면 없어져 버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빨리 압수수색해서 받아와야 되고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그런 일들을 하고 특검이 출범한다고 해서 수사를 늦추거나 뭐 그럴 필요도 없어요. 하던 대로 하면 돼. 그리고 충분히 자료를 준비해나 특검 출범하면 거기에 넘겨줘서 특검이 이어받은 수사를 하면 돼요. 그게 윤석열 특검 모델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 방식으로 과거에. 가면 되는 거를 자꾸 특검을 회피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이용해 먹는 거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은 이용한다? 공수처가 수사를 잘하고 있는데 어쩌고 저쩌고. 근데 지금 보세요. 인력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공수처에 모든 걸 맡겨놓는 것은 그야말로 지금 여기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시간 지나면 잊어지겠지 또는 뭐 이슈로 덮겠지 이런 전략적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예. 조직과 예산도 맞지만 매우 불충분한 상황인 것도 맞지만은 일단 수사 의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의지가. 그러니까 아무리 조직이 적더라도 아니 공수처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 1시간이면 써요. 이름만 바꾸고 내용만 바꿔서. 그렇겠네요. 그 법원에 영장 제출하면은 영장은 법원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의지가 안 보이다 아하, 보니까 계획도 없다고 하니까. 뭐 시간을 두고 더 볼 것도 없이 아니, 예. 수사를 안 하는데요. 뭐 지금도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국방부 윗선으로도 못 올라가는 수사가 어디 감히 그럼 대통령실까지 가겠습니까? 그게 이제 국민들은 답답한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네. 공수처도 기관의 존립이 달린 문제 아닙니까? 그럼요, 그럼요. 그렇다니까 저는 국민들의 여론
여론의 방향이 네. 공수처를 한쪽에서는 압박을 하고 또 한쪽에서는 용기를 줘서 지금처럼 양당이 공수처 수사를 응원하는 때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는 본인들의 기관의 존립,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유일한 권력기관으로서의 자리를 잡을 필요가 있다. 네. 그게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이라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 공수처에 대해서 얼마나 비판하고 좀 조직을 이렇게 쪼그라뜨렸습니까? 그렇지. 그런데 지금 공수처 수사 보자고 하니까 참 아이러니한데 이것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신원식 당시 지난해 8월에 국민의힘 국방위 여당 간사인데 신원식 의원이 이종서 장관한테 8월 1일부터 8일까지 13번 통화했죠. 전화했다는 거예요. 근데 8월 21일에 신원식 의원이 그때 국회에서 이종석 장관 나왔을 때 문답을 주고받으면서 자신은 전화한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죠. 여기에 이 거짓말. 왜 영향을 줄까봐 전화를 한 적이 없다. 제가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개입을 하게 된 게 8월 11일이다. 그 전까지는 궁금한 게 있어도 언론 보도만 봤지 장관님의 판단이나 엄정한 수사에 혹시라도 여당 간사가 전하는 게 방해될까봐 안 했다라고 지난해 8월 21일 국방위 회의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8월 1일부터 8일까지 13번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원식 장관이 뭐라고 해명했냐면 최혜병 사건은 아니라 국방 현안 관련 통화했어요. 이 시점에 이 몰아서 딱 전화했을 때 이것도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아니, 늘 하던 말. 말이 바뀌는 거잖아요. 지금 박정호 기자가 예. 설명했듯이 처음에는 전화 통화 자체를 부인했잖아요. 예. 그 나중에 해명이라고 하는 건 아니 전화는 했는데 국방 현안에서 얘기했지 최상병 그다음 뭐 순직 사건에 관련해서 얘기한 거 없다 이렇게 말을 바꾸는 거잖아요. 지금 네. 통화 사실 자체를 부인한 거 아니에요? 처음에?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렇죠. 거짓말하고 있는 거짓말. 이 사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 사안에 대해서 이 문제에 본격적으로 개입한 게 8월 11일이고 그 전에 네. 뭐 전화 안 했다는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전화했는데 이 사안이 이렇게 현안 불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얘기를 여기에서 안 했다. 그것도 그게 이상한 더 거죠. 이상해요. 그게 좀 그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여당 간사가? 가장 큰 현안인데 전화하면서 그 내용은 뺐다라는 게 더 이상한 거고 아까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건 거짓말이 들통난 거죠. 아니 전화 안 했다 그랬는데 나중에 가서는 그 내용으로 전화한 건 아니고 아니 둘이 전화한 내용을 밖에서 어떻게 알고 내용까지 물어봅니까? 뭐 신원식 장관은 뭐 해외 유학파예요, 뭐예요? 왜 한국말을 못 알아듣습니까? 내가 유학파예요. 유학파시죠. 네, 근데 유학파라고 해도 잘 알아들어요. 한국어 한국말. 소통이 잘 되는데 네, 미국말 영어보다 한국어가 아니 편해요. 왜냐하면 최 교수님은 그런 네. 거짓말을 안 하시는 분이거든요. 정말 안 근데 하지. 저희 최원식 장관은 너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저기 더 분이시거든요. 있잖아요. 한 번도 전화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진짜 지금 뻔뻔하네요. 진짜. 야. 한 번도 전화한 적이 없대. 아니면 만약에 이게 100번 양보해서 최종문 교수님의 네. 유행어 네. 100번 양보해서 100번 양보해서 다른 현안 가지고 전화했다 그러면 한 번도 이 사안 가지고 전화한 적 없고요. 뭐 다른 사안은 논의는 계속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얘기했어야지. 이렇게 얘기했을 그렇지. 법하죠. 그렇죠. 근데 그게 한 번도 진실이죠. 전화. 그게 진실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저렇게 답변하면 안 되고 만약에 진짜 이분이 해명하는 네. 것처럼 신홍희 장관이 해명하는 것처럼 그 사안에 대해서 얘기 안 했다 그러면 네. 아니 전화 통화는 했지만 이 사안과 관련해서 한 번도 전화한 적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죠. 그러니까. 저걸 그대로 들으면요 사람들은 다 전화를 한 번도 안 했구나 그렇죠. 이렇게 들어요. 그러니까 교묘하게 말을 지금 바꾸는 거잖아요. 저걸 누가 보고 전화했는데 그 사안을 얘기 안 했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까? 저 말만 보고. 아니 근데 저게 지금 국민의힘의 조직적 논리인데요. 예. 처음에 경로가 나옵니다. 어. 경로가 튀어나올 때는 경로소를 주장한 박정훈 대령을 거짓말쟁이로 매도를 해요. 그러다가 경로가 확인이 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경로가 죄냐? 아주 뻔뻔하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전화가 튀어나오면은 처음에 전화한 적 없다. 그다음 전화가 발견되면 아니, 전화한 게 죄냐? 그다음 외압도 나오니까 외압이 뭔 죄냐? 박정훈 대령은 원래 수사권도 없는 사람이 월권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논리를 완전히 뒤죽박죽 궤변으로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 네. 서일종 의원이 대통령의 수사 외압이 문제라는 거 법률적으로 정리한 사람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제가 페이스북에 다 정리해서 써드렸어요. 왜 수사 외압이 죄인가? 아니 범죄를 범죄라고 부르는 게 안 되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홍길동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듯이 아니 수사 외압이 죄라는 거를 인정을 안 하니까 제가 법률적으로 쭉 정리를 해서 알려드렸거든요. 근데 네. 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전 이런 것처럼 정말 너무 답답한 게 좀 진정성이 있고 진실되고 국민들 앞에 좀 겸허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너무 뻔뻔하게 그지 없다. 그러니까 신원식 장관처럼 저렇게 13차례나 전화를 해놓고서도 안 했다는 식으로 거짓말까지 하는 아주 도덕성이 타락한 정부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당하다 그러면 폰 2개만 있으면 됩니다.
대통령 폰, 이종섭 장관 폰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통령은 지금 뭐 압수수색 얘기도 안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죠. 언제 압수될지도 모르겠고 암호가 걸려 있으면 어떡하냐? 한동훈 전 장관처럼 아니 뭐 그 안 뭐 풀어져. 차치하고 네. 어렵고. 근데 이종섭 장관은 폰을 안 냈어요. 폰을 냈는데 새 폰을 냈어. 옛날 폰을 찾아야죠. 옛날 폰이 없어졌어. 이거 어떻게 찾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옛날 폰은요. 예. 이제 우리가 보통 장관 정도 되면요. 그 통화 녹음을 뭐 몰랐을 수도 있지만은 저는 거의 해놨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수사 외압성 일에 있을 때 김계한 사령관조차도 텔레그램에서 야 이거 우리가 다친다, 우리가 그치. 직권남용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위법성 인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전 이종섭 장관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 네. 저는 통화 녹음을 해놨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그 폰을 공수처에서 내놓으라고 할 때도 못 주고 새 폰을 낸 거예요. 엉뚱한 폰을. 그러니까 지금 이 폰이 어디 버렸을 것 같지도 않아요. 왜냐 버리면 누군가 또 그 권성희 변호사가 책 주워오듯이 누군가 또 줍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호주 나가서 버렸어도 교민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종섭 장관이 갖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 공수처는 오늘 근거에? 당장이라도 이종섭 자택이나 사무실을 압수수색 해가지고 그 폰을 찾아야지. 그렇네요. 어떻게 그걸 안 합니까? 이거 너무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의지가 있다면 정말 진상 규명할 의지가 있다면 이종섭 전 내놔야지. 장관 빨리 당연히 떳떳하다면 찾아야죠. 그러니까 찾아야죠. 본인들이 나는 전혀 문제 없다. 그렇게 하면 신원식 장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난 얘기한 적 없다. 그럼 내놓으면 되잖아. 왜 감추는? 그 윤석열 대통령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할 감추는 자, 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게 똑같은 논리잖아요. 왜 안 내놓고? 아니, 그러니까 한동훈 전 장관이 비밀번호 안 풀어줘가지고 계속 그거 전화기 그걸 못 풀고 있잖아요. 네. 김호중 씨도 따라하고 다 따라하시잖아. 이런 일이 왜 발생하냐고요. 법꾸라지라고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본인의 보호를 위해서 그렇게 피해가는 걸 우리가 그렇게 부르잖아요. 일반적으로. 네, 네. 근데 그런 일들이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 문제 없다면 제출하면 돼요. 다 털어봐라 그러면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못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다 증명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최혜병 특검법 이거는 계속해서 야당에서 이걸 제 1의 과제로 생각하고 계속해서 이거 발의가 됐으니까요. 그렇죠. 빨리 처리해야 된다. 당연히 해야죠.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고 자 복라인과 함께하는 박봉규 복라인 복라인. 나중에 네. 규라인으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뭐- 규라인에 유일한 복라인이기 때문에 복라인으로 계속 가는 걸로. 영원히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복라인. 영원히 간다라고 예. 확인하고 여러분들 지금 방송 보시는데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저희가 좋아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최지범 교수가 좋으신 분 좋아요 눌러주시고 예. 그다음에 신인규 변호사님 좋으신 분도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 누르라는 박종 거죠. 기자 좋아하시는 분은 좋아요 눌러주시고 아 제일 눌러라 많이 이거니. 누르실 것 같아요. 우리 네. 박 기자님 제일 많이. 최진봉 교수님 싫어하시는 분은 싫어요 눌러도 됩니다. 뭔 소리예요? 너무 많이 나올래나? 안 됩니다. 저를 봐서라도 여러분, 좋아요로 좀 신인규 가주시죠. 아, 박봉규를 일주일에 2번 해달라고 올려주세요. 여기다가 댓글로 예. 박봉규 2번 아니 해라. 매일 편성도 괜찮아요. 매일 저 편성. 스케줄을 비워놓을 아니 수 있어요. 어차피 별로 매일 할 게 편성도 없어요. 작가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계속 편성하면 돼. 네. 알겠습니다. 뭐가 제가 한번 반응을 보고 네. 더블잼님이 제가 좋아하는 3인방 응원합니다 어이, 이렇게 말씀 감사합니다. 주셨고요. 네. 그 다음에 이혜숙님이 최지봉 교수님의 신인규 변호사님 적극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때깔쟁이님이 복라인, 봉신술, 복라인 응원합니다 하셨고요. 자, 응원을 많이 해주시니까 너무나 감사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자,